누구나 살 수 없는 시기, 바로 거액의 돈 100억 원이 C토큰의 프라이빗 세일에 투입됩니다. 바로 대중에게 공개 판매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액의 자산가는 해당 토큰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토큰 한 개당 가격이 300원 이상의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형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며 300원이 아닌 200원대에 거래됐네요. 약 1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군요. 야, 해당 사건 토큰 재단 쪽을 변호하신 건가요? 네, 이 사안은 이제 가상자산 사기 유형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걸로 상장 관련 기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금 재단 쪽 관계자가 언급했던 이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는 못했고 대신에 이제 언급했던 그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된 거는 맞고요. 이렇게 됐던 겁니다. 네. 이게 200원 정도면은 이제 100억을 투자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네. 이게 사기로 어쨌든 고소를 했고 네. 무혐의가 났죠. 자, 그렇다면.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상장이라는 건 올라가면 떡락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상장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고요. 네네. 다만 이제 당연히 그런 거를 모르실 분은 아니었어요. 상대방분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300원 이상의 상장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장 직후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하에 들어오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네네. 이 스모킹건이 뭐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 사건의 제일 중요한 쟁점에 관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은 상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했냐. 아까 G토큰 때 기억나세요? 상장이 될 가능성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장에 관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좀 부족한 거죠. 이걸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한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상장을 할 때 처음에 그냥 갑자기 막 기습상장 이런 게 아니고 상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장 예고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그 해당 거래소에서 이 토큰이 상장된다는 취지로 어떤 예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 증거를 찾았어요. 네네네. 거래소가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의 네네. 상장이 임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 다음에 이제 네네네. 증거인데 네. 어쨌든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증거를 찾은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좀 했죠.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다 시간이 지나서 그 공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찾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가지고 결국 상장 가능성에 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장이 예고될 것이라는 내용이 거래소에 올라왔다면 그거는 이미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상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네네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 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그 정도의 어나운스를 네, 할 맞습니다. 테니까.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자 일단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네.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가능성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몇 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재단 측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우리 의뢰인인 피의자분은 딱 재단 사람이 아니에요. 재단 측으로부터 이 권한을 넘겨받으신 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지만 어쨌든 위임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 분이 재단 측 관계자와 소통한 내역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이제 담당자끼리 얘기할 때는 제3자한테 설명하듯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딱 보면 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바로 감은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합리적으로
야,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해석과 예, 주석을 다는 해석과 거예요? 이 뜻이 이 뜻이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회의할 때마다 수첩한 메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그 내용을 이렇게 결합시켜 보니까 맥이 나와요. 아, 왜 이 말이 나왔구나. 네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서면을 냈죠. 자, 여기 지금 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하고 이 사람이 그때 수첩한 메모를 보면은 일치한다. 그리고 같이 출국한 내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출입국 내역도 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같이 출국을 왜 하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에 대한 예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재단 관계자와 이 상장과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과 실제로 상장을 위해서 출입국까지는 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냈던 거죠. 네네. 그러면은 결국 무혐의로 이제 결론이 아름답게 났는데 네. 이 사건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할 때 상장을 예정하지 않는 토큰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불가능한 당연히 거죠. 네네. 보통 뭐 블록체인 네네. 기술의 일부를 활용해서 이게 뭐 뎁이 됐든 메인넷이 됐든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하면서 이렇게 가상자산까지 발행하는 팀들은 당연히 하나의 이 네. 자금 수단으로 상장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웬만하면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네. 국내 대형 거래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업비트, 빗썸 아니면 뭐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어쨌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뭐 상장 탄 건 당연한데 이 상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을 한번 시사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300원이라는 그 어떤 특정한 가격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300원이라는. 근데 이 300원이라는 사실을 가격을 언급하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망이 되기도 하고 기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300원에 상장이 되는 거라면 기망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굳이 뭐 그렇게 그 금액을 딱 찍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으로 생각해보면 공모가 밴드라는 것도 나오니까 네네네. 나오잖아요. 주식의 가치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은 그 300원이라는 수치가 합리적이었다는 근거로 해외 거래소에 200원에 상장된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거래소에 200원 정도면 국내 이 정도 대형 거래소면은 충분히 이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라는 것도 뭐 인정이 됐었죠. 네, 충분히 됐었습니다. 이분은 그럼 수사관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앞에 네네. 계신 분은 수익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네. 이번 수사관님은 어땠어요? 이번 수사관님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다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팠던 거는 이분 굉장히 이 부분에 빡빡하게 수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쭉 들어본 다음에 다음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수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안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상장 관련해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냐, 어떻게 관련이 돼 있었냐, 재단 관계자가 뭘 했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정말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네네. 이를테면은 뭐 재단 관계자 누구랑 얘기를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 네. 그게 언젠데요? 네. 그러면 뭐 언제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그 얘기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네네. 그 사람 지금 전화번호 뭐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만약 알려주면 바로 거기서 전화를 걸어요. 헐.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 걔 그때 봤어 안 봤어? 바로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따졌고 특히나 거기서 바로 전화하는 거 있죠. 이 시간을 안 주는 거. 이게 진짜 쉽게 말해서 그 또 수사 기법 중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을 맞출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전화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수사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2번 조사를 했는데 2번 조사할 때 다 이런 식이었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이분은 이 사람의 구체적인 행적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이 수사관님이 무혐의라고 네네. 종결하신 거죠. 사건 네네. 종결. 무혐의라고 종결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스모킹 건. 아. 그거를 근거로 무혐의를 내려줬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꽂혔던 거는 이분이 정말 이 피의자가
이 상장 관련해서 뭘 한 건 있냐는 거야. 아, 그걸 본 거죠. 이 네네. 빡빡한 수사관을 통과했다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네네. 어쨌든 무혐의를 받으신 맞습니다. 것도 아우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생은 갑자기 운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노경종 변호사님을 만나면 이 운빨이 확실히 살아나는 것 같네요. 이 빡빡한 수사관도 함께 할 수 있는. 네. 고생했지만 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 금액이 고소 금액이 10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됐으면은 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심각한 예, 인생의 위기가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아우, 네, 저희가 정말 한 4가지 에피소드 다양하게 얘기 들었는데, 아우, 용어도 좀 어렵고, 네. 사건의 그 개요들도 되게 복잡한데, 이 다양한 사건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기죄 에피소드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가상자산 발행 이후에 토큰 거래 관련 변호 사례, 그리고 다단계 저희가 좀 맛배기로 좀 보기는 했는데 다단계 관련 사기 변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보는 스모킹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형사전문 변호사 노경종 변호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a month or more. Every show I go before.